네, 생활고 때문에 또 연애와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이렇게 5가지를 포기했다는 오포 세대. 네. 요즘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이죠. 예. 예. 실제로 지난해 혼인율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결혼 연령은 10년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결혼은 잘 안 하고요. 황혼 이혼 건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최근에 결혼과 이혼 풍속도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2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혼이 줄어들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최근 통계를 봤더니 정말 결혼 건수가 3년째 줄어들고 있더군요. 예. 한번 저희들이 그래픽 있으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 건수 추이를 보면 2011년에 32만 9,100건이었는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어서 지난해에는 30만 예. 5,500건. 그러니까 2012년 0.6%를 줄어든 이래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잘 안 하는데 지난해는 더 뚝 떨어진 것 네. 같습니다. 그래프 보니까. 예. 정말 큰일입니다. 이게 인구가 줄어가지고 결혼도 줄고 있지만 네. 그거보다는 이 젊은이들이 왜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 결혼하면 신경 쓸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일단은 집 마련해야죠. 또 애 키워야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 취업도 안 되는데 무슨 예. 결혼이냐. 아예 결혼 포기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점점 심화될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예. 네.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포 세대라고 해서 포기를 5가지나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혼을 하기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예. 일단 이렇게 그래프가 꺾여 내려가고 있는 거는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수가 그전보다 많이 줄었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의 뭔가 문제가 있는 결격사항,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여성들이 학력들도 또 높아지고요. 또 남성들도 본인 스스로가 결혼을 하기보다는 내 꿈을 찾아가고 이제 내가 결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많은 사회적 부담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또 잘 지려가지 않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 하나 보존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 이제 내가 누구를 함께 책임지겠는가? 또 하나 100세 동안 산다는데 내가 한 사람하고 계속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취업도 안 되고요. 집값도 오르고 네.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결혼 포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인생에 대한 그 철학이라 그럴까요? 네. 인생관이라 그럴까요? 네. 이런 변화도 이제 큰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걸까요? 저랑 이제 방송 같이 나왔던 양모 이제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노총각인데 누군지 아실 거예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저랑 이제 같이 나가면 일단 사람들은 이인철 변호사 멋있다고 하는데 예. 결혼했냐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결혼했다. 그럼 다 그쪽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예. 그만큼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왜 굳이 결혼해가지고 구속돼서 사느냐. 나 인생 정말 즐겁게 잘 살고 있다. 그럼 주변에서 이제 결혼하라고 이제 하면 그건 일종의 스트레스고 사생활 예.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 인생 내가 즐기는데 왜 꼭 결혼을 해야 되고 내가 이제 의무감에 사로잡혀야 되냐.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정신적으로 지금 기존 세대와는 다른 이제 가치관을 예.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들도 안 하는 또 원인이 네. 되고 있는 거죠. 이인철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년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항상 이제 하루에도 두세 번 생각이 바뀝니다. 결혼 잘했다, 결혼 안 할 네.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일단 한번 해야 이혼도 하겠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결혼이라는 게 지금은 공부를 너무 오래 하잖아요. 예. 한 30년씩 서른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혼 연령이 또 늦춰지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결혼이 늦춰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아무리 우리가 100세 시대가 되어도 가임기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임신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이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무조건 내가 천년만년 나중에라도 결혼하면 되겠지. 내가 혹시 아이를 원한다면 예. 또 내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내가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혼식을 조금 빨리 당기는 게 좋고요. 예. 또 아이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요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요건을 다 넘어서도 사실 우리 세대 더 어려워도 예. 다 애 낳고 결혼하고 이런 분들 많이 있었거든요. 예. 용기를 가지고 일찍 결혼을 땡겨보시는 것도 신체적으로는 괜찮은 방법일 겁니다. 네. 결혼을 안 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경제난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기도 어렵고 직장 얻기도 어렵고 네. 직장을 얻더라도
집 하나 한 채 마련해서 결혼 네. 뭐 하겠다. 너무 비싸죠. 예,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전세값도 너무 비싸고. 제가 올린 건 아닌데요. 그러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예.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게 가정이잖아요. 집가자가 먼저 들어가 있는데 네. 집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뒤에 정자가 마련되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시작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도 그렇고 현실적인 불안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낮아진 불안감과 높아진 현실적인 불안이 커진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한다든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예. 막상 내가 이걸 시작을 한 다음에도 이 배우자에 대한 책임 자체가 나에겐 굉장히 큰 부담이고 큰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내가 과연 이것을 꾸준히 유지할 네. 수 있을까? 앞으로 아직 오지도 않은 불안을 당겨서 하게 되는 지금 이게 지금 30대 초반 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죠. 그럼 저는- 불안과 네. 고민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결혼하는 나이도 상당히 늦춰지고 있거든요. 초혼 연령 추이를 저희가 이제 예. 그래픽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네. 남자 여자 뭐 둘 다 올라가고 있고요. 네. 남자는 지금 30세가 넘어갔죠. 32.4세. 여성이 이제 29.8세로 돼 있으니까 거의 이제 20대 결혼해서 애 낳는다는 좀 옛날 말이 된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이가 네. 늦어지는 게 뭐냐면 이 나이 되도록 이제 경제적인 기반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남자도 32세 돼야지 어느 정도 직장 잡고 조금 안정이 돼야지 뭐 집도 사고 해서 결혼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 영화 봤는데 이 집 때문에 결혼 못 한다고 고민하는 영화 보셨나요? 혼수나 예단 갈등 보셨나요? 다른 나라에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집은 남자가 해야 되고 혼수는 뭐 아내가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내가 2억, 3억, 4억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어떻게 집을 마련하느냐. 차라리 이 돈은 내가 즐겁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외국처럼 꼭 집은 비싸게 남자가 사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예. 예. 그냥 싼 렌트로 시작해서 결혼도 그냥 가락지 하나 주고받고 이렇게 좀 예. 검소하게 결혼한다면 젊은이들이 부담 없이 결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초혼 연령이 지금 늦춰지고 있다고는 해도 교수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늦춰진 게 아니라 늦어지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평균 아무래도 그 단군 이래 가장 오래 살고 있잖아요. 예. 인류가 만들어진 예. 이래 호모 에렉투스 이래 가장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우리가 오래 살아본 적도 없고 그렇다 보니 앞으로 긴 삶에 대한 생각이 그 전에 짧은 삶에 비해서 훨씬 더 고개가 그쪽으로 많이 돌아가게 예.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시점은 전체 길이로 봤을 때 어디쯤 위치해 있는가를 보게 되죠. 예. 굉장히 앞쪽에 있단 말이에요. 네. 옛날에 30이면 생애 중간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30은 생애 초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새 30세 초반 된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자기는 어리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 인간의 노화는 25세부터거든요. 예. 늙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그게 인생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00세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지금 현실은 100세 시대 청춘이 100세가 아니라 청춘은 늘 정해져 있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도 앞으로 더 오래 많이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신중하게 선택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신중하게 선택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새 결혼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동거도 참 많이 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혼전 관계 이런 얘기 나오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건 아주 가문의 먹칠이었거든요. 예. 이제는 어떻게 그냥 다들 알면서 모른 척 이런 분위기가 많이 가고 있는데 예. 어쩌면 이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 배우자와 여러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또 나눠보고 이러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고 예. 이런 부분을 사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강한 차원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연결 꼭지를 하나 마련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예. 해봅니다. 동거 자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군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러나 부정적이진 않고 일단 현상이 예. 지금 이제 대학가에 가보시면 동거 커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동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동거를 계속하는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동거 자체가 이어져서 나중에 결혼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랑은 여전하지만 현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근데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의 대안으로 동거나 사실혼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유럽 같은 데서는 지금 결혼들을 안 합니다.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시민 연대 계약이라고 해서 팍스라고 하는데 이 결혼과 동거의 중간적인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결혼의 이런 구속감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아이도 낳고 대신 국가에서 보호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좀 젊은이들이 예. 이 좀 무거운 결혼보다는 좀 가벼운 이런 동거라든지 사실혼 이쪽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뭐 런던 특파원 할 때 유럽 프랑스 같은 경우에 올랑드 대통령도 네, 동거. 파트너라고 해서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퍼스트 레이디냐 이런 말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동거 형태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동거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가장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도 늦고 결혼한 이후에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이제 남자의 그 생활력을 믿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남자가 결혼했는데 생활비를 안 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면 또 남자는 너 맞벌이 하지 말아라. 집에만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손가락 빨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력이 좀 안 좋아질수록 이혼을 좀 결심하는 특히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야, 그렇군요. 예. 이게 실제 그 경제적인 문제가 청년층의 이혼, 젊은 신혼 이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예. 지금은 황혼 이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혼, 그 혼인과 이혼의 통계에 나온 걸 보면 예. 그 황혼 이혼을 한 사람들에게 도대체 왜 이혼을 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예. 한 3가지 정도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적어도 성격 차이다. 근데 놀랍게 2위가 경제적인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전생에 걸쳐서 지금 이 혼인에 경제적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해요.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이제 남편은 수십억 대의 재력가인데요. 예. 아내는 진짜 뭐 이제 시장 가는 그런 차림으로 항상 살고 차도 완전히 없고 정말 너무 격차가 사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내가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안 주냐 했더니 다 이거 내가 번 돈이니까 너는 그 자격이 없다. 그 여자가 얼마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겠어요. 남편한테.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혼하면 뭐 50%까지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보도가 되니까 예. 아 내가 이제부터라도 좀 자유롭게 살아야겠다.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결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결혼에 이혼에 여러 가지 이제 풍속도가 바뀌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점은요. 요즘 뭐 청첩장 받아서 결혼식 가보면 연상연하 커플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게 네. 하나의 트렌드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결혼할 네. 때도 이제 그 아내는 이제 이혼한 여자, 그다음에 남편은 이제 초혼 이런 경우도 많고요. 예. 재혼할 경우에도 이제 아내는 좀 경제력이 있는 여자고 남편은 좀 아직까지는 직장을 못 잡은 그런 젊은 남자 이렇게 이제 재혼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연상연하 커플이 좀 부부 생활에 좀 좋은 점도 있는 건가요? 매우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가요? 저희 집이 예.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남성이 전 가정을 책임지고 이렇게 끌어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 나이가 많다는 연배가 높다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성들의 여러 그 학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아지면서 실제 여성들의 파워도 커졌죠. 근데 예. 이 파워라는 게 단순히 힘의 논리가 아니라 대신 가정에서 역할을 나눌 수 있는 시점이 된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게 느끼니까 예. 지금은 나 혼자 이렇게 짐을 혼자 가는 것보다 이미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 예. 누나죠. 예. 이 누나를 통해 가지고 심리적 안정도 얻고 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짐도 좀 덜고 예. 그리고 실제 그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심리적으로 기댈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경계도 조금 더 넓어지고 네. 그 짐도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젊은 층뿐만 아니라 예. 재혼을 하는 분들에게도 예. 이런 연상연하 커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남편에게 특히 더 좋은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남편에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인생은 한쪽만 좋기는 어렵습니다. 좋으면 양쪽이 다 좋은데요. 다만 우리가 지금 재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연상연하 커플이 많아지나? 이런 생각을 네. 좀 하게 되잖아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 나이 많은 남성과 살아갈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예. 충분히 보호받고 싶었는데 나는 평생 사랑도 못 받았고 내가 원했던 보호도 못 받았다. 네. 이런 심리적 기대가 많이 무너진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요새 젊은 남편은 이제 젊은 청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후 대비다. 보통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또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젊은 남편이라 청춘과 그리고 내가 예상이 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삶을 발견하기 위한 사랑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지금 연상연하 커플, 재혼 커플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네팔 지진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이제 관심이었는데요. 네팔 지진으로 여행객 2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서 한국인 부상자가 지금 3명으로 예, 늘게 그렇군요. 됐습니다. 둘 다 이번에 추가 부상자 2명은 둘 다 여성이고 한 명은 골절상으로 추정되는데 중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경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인 부상자 신원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2명이 추가로 부상해서 부상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앞서 네팔 지진으로 인해서 한국인 1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은 전해드린 바가 있고요. 지금 추가로 여행객 2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혼, 이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결혼의 유형 가운데 저희들이 뭐 연상, 연하, 뭐 재혼도 이야기했고 국제 결혼도 요즘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 결혼이 뭔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뭐 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외국에서 있는 여성들을 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뭐 들여와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습니까? 국제 결혼이 제도화를 돼서 정확하게 나라에서 국제 결혼이 확대되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뭐 제도적으로 좀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국제 결혼이 그러니까 2013년 대비 2014년은 사실 좀 줄었죠.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예. 일단 국제 결혼이 처음에는 굉장히 그 결혼하지 못한 미혼 우리나라 남성들에게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였고요. 예.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 그리고 실제 그 여러 사건 사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뭐 어느 외국에서 여성들이 와가지고는 마치 그 국적만 딱 취득을 하고서는 그냥 도망가더라. 예. 뭐 이런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일어나고 예. 실질적으로 그 오히려 사기 행각까지 벌어진다는 이런 부정적 보도가 많아지면서 실제 국제 결혼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조금 좀 떨어졌어요. 예.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국제 결혼에 대한 수치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그 국제 그 결혼과 관련한 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랬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만회하고 이거는 예.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 기피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결혼을 제가 이제 안 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네. 늘어나는 이혼 건수 때문에 결혼이 더 하기 싫어지는 네. 그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이 보면은 이제 소폭이긴 하지만 계속 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사회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뭐 어차피 이혼하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굳이 결혼해야 되느냐. 예. 근데 그렇게 이제 근데 일종의 핑계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은 없고요. 예. 결혼할 때는 나는 평생 잘 살 거다 이렇게 이제 결심하고 결혼하는데 예.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의 핑계니까 걱정하지 말고 결혼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혼 이혼 예. 뭐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황혼 이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경제적인 이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뭐 배우자의 부정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이 부정을 해서 이혼해서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 이렇게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요. 예.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이 바람피는 경우 훨씬 많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들이 바람피는 경우는 뭐냐면 남편이 너무 바람피니까 외로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람피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바람피는 여자도 있지만 예. 대부분의 여성들은 좀 가정을 지키려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다 보니까 자신의 좀 외로움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바람을 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바람을 피게 되면은 황혼 이혼 결심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 남편이나 아내가 한두 번 바람 핀다고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동안 쌓여왔던 게 이제 아이들 큰 다음에 이제 이게 폭발해가지고 더 예.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해서 그 결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게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애 때문에 참고 산다 이런 분들이 많다가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결심이 좀 서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애가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애 때문에 살았던 건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남아 있는가? 그걸 이제 손가락으로 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이 남아 있는가? 우리에게 그러면 좋은 추억이 남아 있는가? 예.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에 맺어 주었던 아이가 남아 있는가? 이제 그도 아니니까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 명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랑의 모든 관계에 명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고통을 참는 이유가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뭐 어떻게 사셨습니까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까지 이혼을 하지 않고 사셨던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꼭 여쭤보는데 그건 아주 굉장히 결혼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 더 이상 황혼 이혼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많이 하고 있고 또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다들 살만하다 말하고 아이들도 이제 이혼하라고 하고 예. 더 이상 이 남자에게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옛날하고 다르게 더 이상 참지 않게 되는 거죠. 이 황혼 이혼 결심하는 분, 특히 이제 네. 여성분들이 많은데 희생적인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기 인생도 있는데 자기 인생보다 아이 인생을 우선시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아이가 클 때까지,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자기를 정말 희생하면서 참고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는 정말 허무한 거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라도 내 인생을 찾겠다 해서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아무래도 이제 이혼하는
그 부부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네.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것만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뭐 남자가 잘해야겠죠. 남편들이 잘하면 이혼이 확 줄어들 것 같고요. 예.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내건 남편이건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게 사실 착각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바뀌거든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면 아예 초반에 그냥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싶으면은 이 사람은 끝까지 이해해야겠죠. 네. 네, 결혼과 이혼 풍속도 알아봤는데요. 네, 2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